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천만 방송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아주 현실적인 주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북한이 왜 이재명을 선택했는가? 북한이 왜 이재명으로 선택한 것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건국 후에 북한이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남한에 대해서 손을 뗀 적이 없고, 남한에서 일어나는 최대의 사건 선거 개입,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거인 50선거 1948년 5월 10일 선거도 강렬하게 북한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해놓기 위하여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대구 폭동 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 선거를 아예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기 위한 건국 초기부터 계속 해왔고,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결국은 이승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승만의 설득력 있는 명연설, 특별히 정읍연설 같은 이런 연설들이 북한에서 계속 뿌리고 침투하는 그 바이러스를 한 방에 압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그 후에도 그 북한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심심하면 바꿔요. 혼란을 주기 위해서. 지금은 뭘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문화교류국인가 이렇게 됐고, 또 우리나라의 통일부 같은 건 통일부를 통전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한 4대 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찰 총국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선거를 개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근래의 선거에는 이제 김대중 때도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북한이 총력전을 폈습니다. 그러나 전라도 임실에서 태어나셔서 북한으로 가서 간첩 교육을 받고 난파된 고정간첩 할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연세가 벌써 92살이 되셨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거 보니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또 그 어르신 모시고 북한의 지금 현재 전략에 대해서 또 한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북한은요 끊임없이 이 남한의 이 선거에 대해서 공작을 해왔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간첩교육 4년 받고 난파되기 전에 저녁에 막 축제를 해주고 그냥 남조선에 가서 공작을 성공하고 오면 직분을 높여주겠다, 돈을 주겠다, 오만 향을 다 베풀고 하더니 마지막 임무를 딱 부여할 때, 너는 남조선에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임무예요, 임무. 김대중 대통령 만들어라는 것이 임무. 그럼에도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영향력이 행사 못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의 영향력 하나만 가지고 한국 선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김종필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죠. 결국은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된 사건은 우파 쪽에서 극우 쪽에서 큰 한 덩어리인 김종필을 회유를 해서 김종필을 설득을 하고 김종필에게 내각제를 가지고 유혹을 해서 김종필이가 그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김대중이가 대통령 된 거거든요. 북한 단독 실력으로는 불가능했고, 노무현 대통령 될 때도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단독 실력을 가지고는 한국의 선거를 좌우할 수 없었던 그 근거는 뭐냐? 정몽준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그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정몽준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이 정몽준, 현대중공업 정몽준, 정주영 아들, 그 사람을 꼬셔가지고 후보 단일화한다는 시도를 해서 정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그건 될 수도 없는 일인데 결국은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난 부르지도 않습니다만은, 문재인 이놈이 대통령 될 때에 드디어 한국의 도움 필요 없었어요. 북한의 단독 실력으로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근거가 김경재 총재님, 지금 우리 정당에서 최고의 정치의 노하우를 가지고 국민혁명당을 지도하고 계시는
이 김경재 총재님이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에 특사로 갔지 않습니까? 김대중의 특사로 이제 평양을 갔는데 저 중국을 돌아서 홍콩을 돌아서 김대중의 특별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가니까 뭐 지금 그 김경재 총재님이 증언한 영상이 여기 나라 TV에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이 김경재를 매수하려고 뭔 짓은 안 했겠습니까? 돈, 여자, 오만 걸 다 퍼붓겠죠. 근데 이제 김경재가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안 넘어가니까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자, 김대중이 이번에 대통령 됐는데 이 정권을 계속 이어서 가야 되겠는데, 북한 정권으로 이어서 가야 되는데 다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음 대통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 선거에 김경재 총재님 보고 나올 의사가 없느냐. 나오라 이거지. 예? 김경재를 써먹으려고. 나오면 이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뭐냐. 우리가 1000만 표를 도와주겠다. 자,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 선거에 이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1000만 표입니다. 1000만 표를 기계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1000만 조직을 하는 겁니다. 바로 북한이 하는 바로 이 1000만 이 표, 이것을 대항할 세력이 이 남조선에 없어요. 있습니까? 제한군내가 합니까? 시민단체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없어요. 제가 그래서 1000만 조직을 할 때는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치공학 플러스 사회심리학 또 사회의 모든 그 여러 가지 이제 균형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내가 말하는 거지. 그냥 내가 그냥 기분학상 기본적으로 하고 1000만 조직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압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조직을 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수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왜? 북한이 이미 1000만 명을 가지고 선거를, 남조선 선거를 장난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김경재한테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김경재 총재님이 그 말을 듣고 이 새끼들이 한국의 선거에 1000만 표를 지들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구나. 이걸 이제 정보를 알고 돌아와서 오히려 역으로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죠. 절대로 현찰 주면 안 됩니다. 현찰 주면 쟤들이 반드시 핵무기 만들 것이고 한국을 해체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김대중한테 이 김경재 총재를. 근데 아직도 이 댓글에 보면 이 세상 돌아간 일을 잘 모르고 공부도 안 하신 분들이 김경재 저거요 가짜 간첩입니다. 아직도 저게 위장 간첩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인데, 저도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요. 내가 사람을 못 본 줄 압니까? 그동안 또 난 사람들 다 하도 속아봐서 황교안한테도 속아봤고 박근혜 이명박한테 속아봤고 다 알아. 이제 저도 이제 아는데 그동안 내가 쭉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진실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 이번에도 내가 장성민 운동을 옛날에 또 전라도 세력을 갈라치려고 장성민 운동을 한참 했었는데, 이번에 또 저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더라고요. 장성민. 그 내가 저 양반이 왜 저기 나와서 또 망신 나가려고 하냐. 사람이요 진실해야 돼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8명 줄이는 컷오프에도 못 들어가고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좀 지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재 총재님의 그 말은 진실해요. 사람이. 정치인들이요 참 진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겪어본 사람 중에는 김경재 총재가, 이분은 원래 고향은 전라도 순천인데 그 고흥 그쪽인데
이분이 그 자라난 환경 터전이 보니까 이게 아주 좀 장세동하고 비슷해요. 보면 전라도 사람인데도 장세동하고 비슷한 이런 그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김대중을 배신하고 뭐 어떻게 했다 그래서 김대중 추도일 날 거기 가지도 못해. 김경재 총재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김경재 총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 저도 다 검토하고 겪어보고 또 다 찔러보고 또 수없이 이제 또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기도해보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북한이 단독 실력으로 대한민국 선거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긴장입니다. 초긴장.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1000만 표 이 능력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 북한이 3월 9일 날 대선에서 이재명을 선택한 것으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전에는 북한이, 저는 그것만 봐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에 뭐 누가 이길 것인가, 난 그런 걸 안 보고 북한이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가, 이걸 아주 제가 촉각을 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제 확실히 드러난 것은 북한이 드디어 이제 선택했어요. 지금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선택했는데 드러난 것이 이제는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왜 이재명을 선택했느냐? 이걸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북한이 세웠는데 문재인은 열심히 했어요. 북한을 위하여. 뭐 별짓 다 했는데도 북한 쪽에서는 마음이 덜 드는 거예요. 왜? 빨리 남조선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는데 이 자식아, 왜 맨날 말이야 미국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유엔 총회나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그러나 연설은 또 극렬하게 해요. 제주도 4.3 사건 연설이라든지 뭐, 그게 대한민국을 해체한다는 뜻 아닙니까? 남노당의 나라로. 그 연설만 하면 뭐해? 빨리 행동하라는 거지. 빨리 끝장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그 문재인은 왜 그렇게 빨리 행동을 못하느냐? 미국 때문에 못해요. 문재인도. 천하의 문재인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삶은 소대가리에다가 뭐 오지랖을 떤다, 뭐 별로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문재인에 대하여 욕을 바가지로 하고요, 막 뭐 별로 욕을 다하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에 문재인 쪽으로는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당대는 이게 이 남노당의 나라, 남조선을 해체시키고 북한에 편입하는 일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아직도 마지막 카드 하나는 이제 민노총이 체제 대전환, 이걸 이제 마지막 시도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대안이 뭐냐? 이재명을 통하여 이제 청소해버리자. 마지막 끝장내버리자. 그 이재명은요, 문재인하고도 또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